유명 오디션 프로그램에서 교통사고로 인해 팀원을 잃고 괴로워하는 여가수에게 진심으로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한 여성 심사위원의 말이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많은 사람들은 말을 잘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우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소개하는 말센스라는 책의 저자 셀레스트 헤들리는 CNN, BBC, MBC 등 여러 유명 방송국에 20년 가까이 뉴스와 각종 프로그램을 진행한 베테랑 방송인입니다. 저자가 테드에서 진행한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1300만 조회수를 기록함으로써 대화법 분야 최고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주고받는 것이 꼭 말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책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말을 잘할 수 있는지 고심하는 이들에게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일례로 고민 상담을 해준 친구에게 저자가 했던 말은 고작 힘들지 않았니? 참 안타깝다. 라는 두 마디였음에도 친구는 저자 덕분에 문제가 해결됐다고 커다란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저자가 책에서 들려주고 싶은 것은 상대와 눈을 마주치세요. 흥미로운 주제들을 얘기하세요. 들은 내용을 되풀이하면서 호응해주세요. 와 같은 단순히 말솜씨나 말재주를 향상시키기 위한 대화 스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스킬들은 일상적인 대화에서 그다지 쓸모가 없으며 오히려 잘못 사용할 경우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상대가 누구이든 대화가 진정 어린 소통이 되려면 대화 스킬보다는 어떤 상황에서도 지켜야 할 원칙이 있으며 저자는 책에서 대화를 잘하는 10가지 말센스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첫 번째, 한꺼번에 여러 일을 하지 말기입니다. 우리는 대화 중에 인터넷에 링크를 누르듯 이리저리 대화의 주제를 바꿉니다. 이러한 것은 상대의 진지한 말조차 가벼운 뉴스처럼 취급하는 꼴이 되는 것이며 이런 대화는 하지 않느니만 못합니다. 대화의 순간에 충실하고 집중하세요. 이건 핸드폰, 태블릿, 열쇠 등 손에 들고 있는 무언가를 내려놓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사와 했던 말다툼, 저녁 메뉴 등 대화할 때 그런 건 생각하지 마세요. 진행 중의 대화에 더 이상 집중할 수 없다면 애매하게 집중하지 말고 깔끔하게 대화에서 빠지세요. 만일 당신이 대화를 그만두고 싶다면 딴짓을 할 게 아니라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각할 거리가 너무 많아 당신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힘들다고 정중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두 번째, 선생님처럼 설교하지 말기입니다. 유명한 심리치료사 스콧 팩은 진정한 경청은 자신을 내려놓는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이 말은 개인적인 의견을 내려놓아야 할 때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기 의견만 표현하고 싶고 상대방과의 대화를 통해서 반응, 논쟁, 반박이나 성장하는 것이 싫다면 차라리 블로그만 하세요. 다른 사람과 대화할 때는 항상 배울 것이 있다는 자세로 대화에 참여하세요. 이것은 말하는 사람이 듣는 사람이 수용하고 있다는 걸 느끼면 점점 더 약해지면서 더 속내를 열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이 만나서 대화하는 모든 이는 당신이 모르는 뭔가를 알고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어떤 분야의 전문가입니다. 늘 다른 사람에게 배울 것이 있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세 번째,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질문하기입니다. 질문을 통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야 합니다. 질문을 6하원칙으로 시작하세요. 복잡한 질문을 하면 단순한 대답을 얻게 돼요. 제가 두려웠습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은 그 질문에서 가장 강렬한 단어인 두려움에 반응해서 예 혹은 아니요라고 간단하게 대답하겠죠. 답하는 이가 직접 묘사하게 하세요. 어땠나요나 어떤 느낌이었나요? 와 같은 질문을 물어보세요. 그러면 답하는 이는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할 거고 보다 흥미로운 대답을 할 거예요. 자기 감정은 자기가 알아요. 상대에게 질문을 합니다. 감명 깊게 읽은 책은 무엇이며 가고 싶은 여행지는 어디인지, 어떤 영화를 재미있게 봤고 어떤 가수를 좋아하는지, 제일 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며 가장 하기 싫은 것은 무엇인지. 상대에 대한 호기심의 표출은 내가 상대를 사랑하고 있다는 가장 큰 증거가 됩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네 번째, 대화의 흐름을 따르기입니다. 대화를 하는 동안 계속해서 다른 생각에 사로잡힐 때 머릿속의 생각은 그대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대화 도중에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게 되면 머릿속에서 지워내야 한다는 뜻이에요.
어떤 인터뷰를 보면 게스트가 몇 분째 이야기하고 나서 사회자가 갑자기 뜬금없거나 이미 대답한 질문을 또 물어볼 때가 있어요. 사회자에게 아주 예리한 질문이 떠올라서 2분 전부터 더 이상 듣지 않고 그 질문을 물어볼 타이밍만을 기다렸다는 뜻이에요. 우리도 똑같은 행동을 해요. 이것은 결국 상대의 말에 내 얘기를 끼워 넣고 싶은 본능입니다. 그러한 본능은 흘려보내고 대화의 흐름에 따라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한 대화가 가능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5번째,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지 않기입니다. 가보지도 않은 여행지를 가본 것처럼 말하지 말고 보지 않은 영화를 본 것처럼 말하면 안 됩니다. 요즘 라디오, 특히 공영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은 자기가 하는 말이 녹음된다는 걸 알고 있어서 자신이 이 분야의 전문가라서 확실히 알고 있다 라고 말하는 걸 조심하게 돼요. 모르는 걸 모른다고 말하는 건 창피한 일이 아니에요. 대충 아는 것을 잘 아는 척하는 것이 상대뿐만 아니라 자신도 공경에 빠뜨릴 수도 있습니다. 모르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며 진짜로 부끄러운 것은 모르는 것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6번째, 자신의 경험을 타인과 동일시 하지 말기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의 이야기와 자신의 경험을 비교함으로써 상대를 이해하려 듭니다. 이것이 당신이 생각하는 전부라면 당신은 마치 상대가 당신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 그 사람은 당신이 아닙니다. 따라서 당신 자신의 경험에 문의하는 것이 진정한 이해를 위한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누가 가족의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가족을 잃었던 때를 얘기하지 마세요. 누가 회사 일이 힘들다고 하면 여러분 일에 대해 불평하지 마세요. 절대로 같은 게 아니에요. 모든 경험은 다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이 중심이 아니에요. 그 순간을 이용해서 자기 자랑을 하거나 푸념을 할 필요 없어요. 대화는 자기 자랑을 할 기회가 아니에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상대와 대화를 나누기보다 자기 하고 싶은 말을 하기에 바쁩니다. 상대가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을 언제나 나와 결부시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래서는 상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내가 주인공이지만 상대에 대한 이야기에서는 상대가 주인공이 돼야 합니다. 즉 상대와의 대화에서 주인공이 되고 싶은 욕구를 참아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7번째, 했던 말 또 하지 말기입니다. 상대가 어떤 실수를 하면 우리는 그가 똑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을까 불안합니다. 그래서 그 실수에 대해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지적하게 됩니다. 특히 직장에서 혹은 아이와 대화할 때 했던 말하고 또 하죠. 잘난 체 하는 것 같고 진짜 지루해요. 근데 우린 자주 그러죠. 말하고 싶은 요점이 있으면 같은 말을 되풀이하게 되죠. 절대 그러지 마세요. 아무리 옳은 말이라도 여러 차례 되풀이하면 반감이 생기는 역효과만 날 뿐입니다. 실수는 지적해야 하지만 단 딱 한 번만 얘기하면 충분합니다. 좋은 말도 되풀이하면 나쁜 말이 됩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8번째, 세부적인 정보에 집중하지 말기입니다. 대화에서 잡초밭이란 불필요한 내용을 시시콜콜 떠들어대는 것입니다. 잡초밭에 빠지게 되면 대화는 중심을 잃고 부질없는 이야기들만 난무하게 됩니다.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하지 마세요. 상대는 그 순간 잡초밭을 태워버리고 싶을 것입니다. 솔직히 듣는 사람은 여러분이 기억해내려고 애쓰는 정확한 연도나 이름, 날짜 등과 같은 세부 사항에 전혀 관심이 없어요. 단지 여러분에게 더 관심이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 공통점이 뭔지에 신경 써요. 그러니까 세부적인 건 잊어요. 말하지 않아도 돼요. 말솜씨가 있는 사람일수록 이런 농담을 던지거나 저런 재담을 삽입해 넣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이 수시로 생겨납니다. 그런 유혹에 저항하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어서 종종 자신이 대화를 방해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합니다. 대화하는 도중에 상대가 하품을 하거나 딴청을 피우나요? 혹은 다른 주제로 말을 돌리려고 하는가요? 그렇다면 상대는 지금 당신의 말을 지루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대가 수차례 그런 신호를 보내는데도 자기 하고 싶은 말만 계속하는 것은 상대와의 관계를 끊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9번째, 가장 중요한 듣기입니다. 누군가가 말을 걸어올 때마다 능동적으로 대화에 몰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이 듣기는 어쩌면 여러분이 개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실력이라고 셀 수 없이 강조했어요. 왜 우리는 경청하지 않을까요? 우선 우리는 말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말할 때는 내가 대화를 통제하죠. 내가 관심 없는 걸 안 들어도 돼요. 내가 관심을 받고 내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죠. 하지만 다른 이유도 있어요. 우리는 주의를 빼앗기게 돼요. 다른 사람에게 집중하는 데는 노력과 에너지가 많이 들죠. 하지만 집중하지 않는다면 대화하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이 같은 시공간에서 관련 없는 문자 던지는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커비는 사람들은 이해하려고 듣지 않고 대답하기 위해서 듣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진정한 듣기는 수동적이 아닌 능동적이어야 합니다. 수동적인 듣기란 단순히 상대의 말에 응답하기 위해 듣는 것이고, 능동적인 듣기란 상대의 입장을 이해하기 위해 듣는 것입니다. 상대의 말뿐 아니라 그의 어조 몸짓도 살피면서 귀로만 듣지 말고 마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대화를 잘하는 말센스 10번째, 짧게 말하기입니다. 왜 사람들은 상대가 물어보지 않는 것조차 길게 설명하려고 할까요? 그 이유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상대에게 충고나 조언을 함으로써 그 사람을 통제하고 싶은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렇게 함으로써 상대로부터 관심이나 인정을 받고 싶은 것입니다. 좋은 대화는 미니스커트예요. 흥미를 유지할 만큼 짧고 주제를 다룰 만큼 길죠. 사람들은 다양한 이유로 말을 길게 늘어뜨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지식을 뽐내기 위해 그렇게 하고, 어떤 사람은 상대가 오해할지 몰라서 그렇게 하기도 하며,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주장이 일리 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상대는 대부분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이해력이 떨어지지도 않고 무식하지도 않고 편협하지도 않습니다. 하루 종일 말을 한다고 해서 훌륭한 대화 전문가가 되는 것도 아니며, 끊임없이 수다를 떤다고 해서 말의 가치가 높아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까지 대화를 잘하는 10가지 말센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저자는 앞에서 설명한 대화의 방법들을 지킨다면 말재주가 부족하더라도 얼마든지 진실되고 훌륭한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며, 유쾌하고 기분 좋은 소통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결국 이 모든 것의 기본 원칙은 한 가지예요. 다른 이에게 관심을 가지세요. 모든 사람에게는 숨겨진 놀라운 점이 있어요. 최대한 입을 열지 않고 마음을 열어두고, 언제나 모든 사람은 대단하다는 것에 놀랄 준비를 하세요. 이 방법은 절대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나가서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무엇보다 놀랄 준비를 반드시 하세요.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말재주의 향상이 아니라 말센스의 향상이에요. 말센스란 적재적소에 필요한 말을 필요한 만큼만 하는 것이죠. 그것은 또 내가 말하고자 하는 욕구를 잠시 내려놓은 다음 상대를 바라보고 들어주는 것이며, 상대가 진심으로 하고 싶은 말을 끌어내는 것이에요. 나의 본심을 전달하면서도 누군가의 진심을 제대로 알고 싶다면 말하기보다는 들어주고, 재촉하기보다는 기다려주고, 논쟁하기보다는 공감하는 것이 필요해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말센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바로 공감입니다. 공감에는 말솜씨가 유창하지 않아도, 과도한 제스처가 없어도 소통하고 있다고 느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저자가 책을 통해 들려주고 싶은 것들은 말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소통을 잘하기 위한 방법들이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나요? 성공으로 이끄는 보다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